1, 2차 과목에서 추천하시는 전략이 혹시 있을까요? 1차는 전부 다 객관식이기 때문에 문제 풀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시각적인 공부법을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긍정적인 표현이 있거나 그러면 연두색 색연필을 사용했던 것 같고 부정적인 표현 그런 경우에는 하늘색 색연필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1회독을 하잖아요. 그 문제 지문을. 이 문제는 다음에 봐도 내가 진짜 모르겠다. 빨간색 펜으로 별표 표시를 쳐놓고 2회독 했을 때 또 헷갈리거나 모르겠다. 파란색 펜으로 별표 표시를 해놓고 마지막 3회독 때는 파란색만 보고 들어가니까 시간을 절약하면서 빨리 이제 외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공부 방법이 2차에도 도움이 되셨을까요? 2차 시험은 솔직히 조문 찾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조문을 빨리 찾으려면 현암사 시험용 법전을 미리 사서 중요한 조문, 가장 많이 나오는 조문을 연한 연두색 색연필로 그어가면서 어느 부분에 조문이 있는지 그 위치를 계속 확인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 지문을 보다 보면 이제 점점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냥 읽는다고 보면 눈에 다 안 들어오더라고요. 색깔로 표시를 해놓으면 시각적으로 더 눈에 띄면서 잘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이제 본인이 하시면서 좀 아쉬웠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라는 공부 전략이 있다면 합격수기 같은 걸 보거나 법무사 카페 이런 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글들이 많더라고요. 기본 이론이나 인강도 필요 없다, 학원도 필요 없다, 그냥 기출지문만 10개년치만 외우면 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 그거는 이제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게 법학 시험 중에서도 그래도 좀 어려운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법무사가 됐을 때 사람을 살려야 되는 직업에도 속하기도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서 합격은 할 수 있어도 법무사라는 직업을 가졌을 때 직업적으로도 나중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기출 문제만 보는 거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동사로 공부를 할 때는 1차와 2차를 같이 또 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양간의 밸런스는 좀 어떻게 조절하셨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처음 1차 공부하는 거랑 제동차로 공부하는 거는 전혀 이제 공부 방법이 다르잖아요. 제가 1차 공부를 했어도 이게 기억이 다 나지는 않더라고요. 5월 초까지는 1차를 60%로 공부를 하고 2차는 거의 40%로 이제 공부를 했다면 5월 말부터는 1차를 40%로 하고 2차를 60% 정도로 비율로 잡아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점수를 보니까 우리 이제 1차 커트라인이 60점인데 평균 점수가 66.5점으로 상대적으로 고득점 하셨어요. 민법과 가족관계법이 합해서 이제 80점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민법을 다시 공부를 하셨던 것 같은데 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셨을까요? 민법 꽈락을 받고 1차에서 다시 민법을 이제 부숴보겠다. 기본부터 다시 하자. 1차는 기본 이론만 듣고 방문각 모의고사가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위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2차 점수도 합격 커트라인보다도 10점이나 더 높게 점수를 받으셨는데 저는 여기서 가장 이제 추천해주고 싶은 거는 여기 방문각에 그 모의고사 첨삭 서비스가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뭐가 틀리고 뭐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강사님들이 제 답안을 직접 첨삭을 해주셨거든요. 그거를 좀 기대하면서 2차 공부를 좀 더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실제 우리 안윤정 법무사님께서 답안지 작성하신 것을 제가 한번 가져봤고요. 제가 직접 이렇게 채점을 했던 답안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50점짜리 배점인데 50점을 받으셨습니다. 그만큼 이게 지금 모범 답안, 근데 실제 우리가 답안지 쓸 수 있는 양과 거의 동일하게 이제 답안지를 작성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썼던 내용을 보면 실제 60분을 기준으로 작성하셨다면 훌륭합니다. 배점과 본인의 글쓰기 속도감을 생각해서 답안지 분량을 미리 생각하여 답안을 채워주세요.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멘트를 남긴 이유는 시간 안에 도저히 쓸 수 없는 분량을 썼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썼는데 답안지 분량 이렇게 실전 시험에서 쓰실 수 있으셨나요? 네. 기득권 시절에 불합격했을 때 제가 등기법을 54.5점을 받았었는데 그때 수석이 55점이었거든요. 거의 모든 조문을 다 기재하려고 했었고 교수님 수업에서도 나왔듯이 그 답안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답안에 대한 유추해서 그 다음에 반대해서 좀 더 이제 논리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2차는 이제 답안지를 쓰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답안지를 많이 써보셨나요? 아, 네. 저는 손으로 거의 많이 썼습니다. 답안을 쓸 때 이제 펜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나한테 맞는 펜, 손목에 좀 힘이 덜 가는 펜을 쓰기 위해서 에너겔 0.7이라는 펜을 사용했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문구점에서 다 사용해보고 이제 저한테 맞는 펜을 사용했었거든요. 펜 선택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에너겔이라는 네, 제품을 이제 사용했었고요. 저는 이제 0.5 이제 사용했었는데 또 이 단어를 또 이렇게 들으니까 또 새로운 기분이 드네요. 2차에서 이제 형법에서 특히 고득점을 하셨는데 이렇게 형법에서 고득점을 하게 된 뭐 특별한 팁이라든지 아니면 과목별 또 팁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형법을 올해 제가 이제 39.5점을 받았는데 이재영 교수님 수업을 들었었는데 죄형 법정주의를 강조하셨거든요. 피고인을 좀 때려잡자.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약간 이런 거를 항상 강조하셔서 저는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민법이나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혁준 교수님 수업을 계속 들었었는데 어떤 불이타 문제가 나와도 이렇게 써라 라고 해주신 맞는 목차가 있거든요. 그걸로 불이타를 좀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민사서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청교 교수님 수업을 들었었는데 좀 힐링이 되는 이제 수업이었습니다. 약간 어차피 다 똑같다. 전부 다 답안이 다 가관이다.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다. 모두들 할 수 있다. 약간 이렇게 해서 제가 거기에서 약간 힐링을 얻으면서 좀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등기법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님 수업을 들었었는데요. 네. 이 수업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업이었거든요. 답안을 항상 작성할 때 민법 관련 조문이나 판례를 언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답안에 대한 유추해석, 반대해석 좀 더 답안을 풍부하게 작성하려고 노력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그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등기 서류 같은 경우에는 그 교수님 수업에서 그 네모 칸이잖아요. 의무자와 권리자를 나누어서 네모 이렇게 네모를 딱 그리면 시험장에서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교수님 그 네모만 그리면 답안이 다 작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그걸 본인화 이렇게 시켰기 때문에 고득점으로 합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부를 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나 제 합격 수기를 보고 계신 수험생분들, 저 또한 합격 수기를 보고 힘을 냈었기 때문에 제 합격 수기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지치고 하기 싫더라도 노력은 결코 저는 배신하지 않는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힘을 내서 꼭 합격이라는 결과가 올 수 있게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안씨잖아요. 안중근 의사님의 핏줄이기도 한데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큰일을 이룰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까이 빨리 합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편하게 멀리 보는 자세로 끝까지 완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하실 때 우리 기득권에서 이제 불합격을 하고 나서 또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또 조언도 드리고 말씀도 드렸는데 그때 여기 이제 마지막에 썼던 말이 2024년 제동차로 꼭 합격해서 30회 합격생이신 분으로 법무사님을 뵐 수 있기를 기원하며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글을 남겼었는데 직접 이번에 또 약속을 지켜주시고 합격해서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